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며 심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지 12일 만에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은 99% 요격에 성공해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재보복을 논의 중인 이스라엘과 더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이란. 중동 지역은 확전의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떨어지는 불빛들. 곳곳에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 무장 드론과 미사일 200여 발을 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지 12일 만에 보복성 대규모 공습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군사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99% 요격에 성공했다며 이란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 영토에 하나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 미사일 중 몇 발이 영토까지 도달했는데 7살가량 된 소녀가 머리를 다치고 군사기지 한 곳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만 노린 공격이었다며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습 소식을 접한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기도 했습니다. تنبیه کامل اسرائیل باید انجام بشه چون واقعا ظلمی که در حق مردم غزه کرد نباید بی جواب بمونه.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공격 직후 우리를 해치는 자들은 누구든 해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만약 재보복을 한다면 그 대응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יודעים שהיא יכולה להתחיל ומשהו אחד מסלים זה מאוד יכול להידרדר וזה מאוד מפחיד אותי. 유엔 안보리는 내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충돌하면서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방어에 군사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자산을 동원해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격추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의 반격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왕종명 특파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점에 대해 조만간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란이 보복을 감행했어요. 워싱턴도 긴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주말을 보내는 해변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급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납포했다고 공개한 직후였는데 이란의 공격 개시 움직임을 감지한 겁니다. 곧바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한 뒤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그친 게 아니라 곧바로 군사력도 투입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과 무인기 수십 기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CNN은 지중해 동쪽에 전개된 미국 군함이 이란의 단방향 공격 무인기 70기 이상과 탄도미사일 3기 이상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응징을 예고한 직후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 2척을 이스라엘 인근에 미리 배치해 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 그러니까 재보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한 말을 미국 언론이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일단 이란의 공격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떠한 반격 작전도 지원하지 않겠다 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보복이 별 피해를 주지 못하고 실패했으니 이 정도에서 만족하라는 거죠. 보복의 반격 또 재반격이 이어지면서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걸 막자는 건데 백악관은 확전 반대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don't want this conflict to spread.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 communicated to Iran that the U.S. had no involvement in the strike. 오늘 미군의 참여를 두고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왔다는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도 미국의 바람을 저버리고 반격에 나선다면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 나아가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오늘 더우셨죠? 때이른 여름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은 30도에 육박했고 강원도 일부 지역은 32도를 넘어서면서 4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철 몰고 찾아온 이번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줄기를 시원하게 내뿜는 광화문 광장 분수 사이로 아이들이 뛰놉니다. 광장 한쪽엔 물에 젖은 옷을 널어 말리는 등 한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친구하고 동생하고 나갔어요. 물놀이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어요. 치킨하고 감자튀김.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오가는 행인들. 내리쬐는 햇볕을 받기 위해 양산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30분 정도 이곳 광화문 광장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덥습니다. 청계천도 아스팔트 열기를 피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완전히 여름이더라고요. 6월, 7월 되는 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걱정될 정도로. 초여름 깜짝 더위가 찾아왔지만 질주 본능을 막진 못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탁 트인 섬진강변을 따라 마라토너들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갑니다. 13년 전 영호남 화합을 다지기 위해 시작됐던 섬진강 마라톤 대회에는 올해 역대 최고인 4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달리기 좋아해서 왔어요. 화이팅!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4도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4월을 기록했고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영월과 정선이 32.2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동두천 30.4도, 대전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제주 지역에 비가 시작돼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 탓에 오늘도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백제 의자왕 때 세워진 1300년 된 사찰 망해사의 극락전이 불에 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찰 중앙에 있는 기와지붕 건물 위로 샛노란 불길이 치솟고 뿌연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목조 건물은 1시간여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자려고 이제 막 누웠을 때 있죠.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안에서 이미 열기 차가지고 기아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망해사는 1300여 년 전 백제 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서해 낙조와 함께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이 예고된 곳이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1980년대 다시 지어진 100제곱미터의 극락전으로 소방당국은 법당 내 전선 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넓은 갈대밭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릅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는 갈대밭 옆에는 캠핑 차량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빠르게 출동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축구장 1개 크기인 갈대밭 6,6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한 7명, 8명 정도가 있어서 다급히 차를 빼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사방으로 번지고 있어서 원형으로 크게 타고 있었고. 소방당국은 캠핑객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2대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곳곳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산불을 시작으로 전남 곡성, 경기 포천 등 전국에 8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불씨 취급이 조금만 소홀히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쉽게 발화가 되는 거죠.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산림당국은 지난 1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해 유지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처리가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잇따라 중진회의와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고 지도부 공백에 따른 수습책 마련에 나섭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최상병 특검법.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표결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음 국회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도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파가 얼마나 클지 잘 알 것이라며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수도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특검 찬성 기류가 읽힙니다. 여권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내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회의에 이어 모레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고 수습책 마련에 나섭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차기 당권 주자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 수도권 중진 당선자들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당의 전면 쇄신을 위해 김재섭, 김용태 등 30대 당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다음 국회 원내 제3당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등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